또 중요한 사항은요, 암 환자들은 사실은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치료제를 그 환자한테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윤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소규모 연구들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치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뭔가의 약제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한다면 굉장히 그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우리 환자들의 시간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유한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타민 C, 고용량 비타민 C라는 이런 거짓 희망을 우리가 전문가로서 팔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요즘에 비타민C 사망률에 대해서 구독자 많으신 분들이 토론을 뜨겁게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네, 저도 비타민C 관심이 많아서 그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유심히 봤는데 보니까 뭐 미국에 계신 그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혈중에 비타민C 농도가 아주 올라가면 오히려 장기 사망률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2022년 논문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시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국내에 계신 이제 비타민C 전도사분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또 반박 영상을 올린 걸 또 봤어요. 네, 저는 과학의 제일 중요한 특성은 약간 일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사실은 사망률을 높인다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일관성 있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확실히 엄청 좋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의학 연구라는 거는요, 결론을 굉장히 신중하게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떤 이제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함부로 우리가 사망률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말을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그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논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숨겨진 의미를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그 논문을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국내 비타민C 박사님께서 비타민C 효과가 진짜 좋다고 항상 주장을 하시는데 논문들도 되게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논문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분의 이름과 비타민C, 캔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넣고 펀메드라고 하는 이제 학술 그 연구 결과를 찾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46개의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논문을 쭉 한번 제가 봤는데 여기 하나 제가 대표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이 논문은 세포주에서 한 실험이에요. 멜라노마, 흑색종 세포에서 비타민C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암세포의 사멸을 올린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항암 효과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람에서 한 연구는 아니고 세포주 연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46개 연구를 제가 쭉 한번 봤더니 사람에서 한 연구는 없어요. 다 세포주, 그 다음에 마우스 실험이에요. 그래서 암을 잘 죽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 대부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작으로 암을 잘 사멸시킨다라는 내용이 논문들의 주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임상시험을 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 연구를 실험실에서 하는 분인데 연구는 참 많이 하셨다.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분이 굉장히 평생을 헌신하여서 비타민C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영국에서 굉장히 큰 과학자 상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세포주나 마우스 실험 이런 걸로는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충분히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연구 많이 하시죠? 그렇죠. 뭐 종양내과 의사들은 사실은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뭐 환자의 생존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암세포를 어떻게 하면 잘 죽이는 어떤 약을 개발할까? 이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비타민C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네네. 이런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연구는 하고 싶은데 제약사나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연구를 더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그 댓글을 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약사에서 돈이 되는 어떤 약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타민C는 제약사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지원을 안 해주니까 비타민C 연구를 안 한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들도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럼 그 연구들은 다 돈이 돼서 하는 건가요? 일부는 뭐 제약사에서 이제 임상시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연구도 있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연구는 뭔가 좀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꼭 뭐 어떤 바로 돈이 되는 연구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연구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그 임상시험은 제약사에서만 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약사에서 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약을 식약처나 또는 미국에는 FDA겠죠. 그런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요. 꼭 그런 경우에만 임상시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요, NIH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NIH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가지고 암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한 10몇 년 전에 NIH에 가서 연구를 한 적이 있고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NIH 안에 국립암연구소라고 해서 NCI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암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초 연구에 대해서 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잘 치료가 안 되는 암에 대한 임상시험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이게 국가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사에서만 연구비를 지원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통계를 봤더니 한 11% 정도가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암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이런 퍼센티지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연구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제약사의 어떤 니즈에 맞춘 연구만이 결론적으로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각지대들, 이런 것들은 나라의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커버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희귀암에 대해서는 제약사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성이 작으니까. 뭐 희귀암 연구라든지 또는 오래된 약, 그러니까 이미 특허가 만료된 약은 사실 회사에서는 그런 약을 더 연구 개발을 하질 않거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국가에서는 목적이 뭐냐 하면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또 치료비를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뭔가 이제 이런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국가의 어떤 목표잖아요. 공공성을 높이고. 근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국가 연구비를 지원을 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얼마든지 고용량 비타민C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다. 연구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제약사에서도 어떤 경우에 하는지 조건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왜 비타민C 임상시험은 이제 거의 없을까요? 근데 임상시험을 하려면 어떤 조금의 약간 그 시그널이 있어야, 이 임상시험 하기 위해선 저희가 사실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당 한 최소 1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의 시그널이라도 있어야 내가 이제 그만큼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IT건 뭐 IIT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그널이 나올 만큼 충분한 이제 데이터가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해봤다라는 거죠. 아주 대규모 임상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규모나 중규모 임상시험에서 항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여러 번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의 항암제에 비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더 좋은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더 연구를 하거나 또는 환자들한테 적용을 할 텐데 그런 이제 시그널을 발견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더 큰 대규모 임상시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대규모 임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대규모 임상을 하려면 정말로 많은 자원이 들어가거든요. 시간과 자원과 뭐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미리 그거에 대한 근거,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도달을 못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미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결론이 난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사항은요, 암 환자들은 사실은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치료제를 그 환자한테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윤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소규모 연구들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치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뭔가의 약제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한다면 굉장히 그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 환자들의 시간과 어떤 생명이 굉장히 어쨌든 유한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임상시험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효과가 있으면은요, 누군가는 반드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 세계 연구자가 뭐 굉장히 많고,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사실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효과가, 그렇게 내가 더 연구할 만큼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컨시스턴트한 약간의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은요, 이런 음모를 사실 오래 숨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를 조금 이제 맹신하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비타민 C가 항암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부가적인 효과는 나타낼 수 있다라고 조금 약간 이제 완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임상시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표준 치료가 있고 표준 치료 더하기 고용량 비타민 C를 하면 표준 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이제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임상시험을 이미 다 했는데 부가적인 효과도 없더라라는 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뭐 대체제로서든 또는 부가제로서든 고용량 비타민 C는 어떤 추가적인 항암 효과는 더 내지는 못한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어떤 임상시험의 결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포주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부가제로서 항암제의 효과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데이터도 사실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죠. 뭔가 이렇게 약간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그렇죠. 통해서 뭔가의 효과를 좀 감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아주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항암제는 결국 그런 암을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 항산화 반응을 통해서 또 암을 죽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항산화 효과 때문에 암을 죽이는 게 더뎌졌다. 이런 식으로 또 세포주 논문들은 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가적 치료에 있어서의 근거도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비타민 C에 대한 교수님들의 솔직한 의견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대부분의 종양내과 의사들은요, 고용량 비타민 C, 메가도스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항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는 하지 마실 게, 저는 이제 암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의사지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연구하고 아는 그런 의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비타민 C가 어떤 분들한테는 뭐 피로감을 감소시켜 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변 활동이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되고요. 크게 해롭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단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사멸시키고 암을 줄어들게 하고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이런 항암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환자들의 시간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유한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타민 C, 고용량 비타민 C라는 이런 거짓 희망을 우리가 전문가로서 팔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전 결론이 난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의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시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잔인한 건 근거 없이 희망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양내과 의사들은요, 돈 되는 치료가 아니라 근거 있는 치료를 찾습니다. 비타민 C는 그 근거를 넘지 못했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매일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고용량 비타민 C가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임상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 암정복TV에서 가장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비타민 C에 대한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